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루키 종목 W7 종목을 분배했습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은 미증시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7개 빅테크 기업을 의미하고요. W7 원더7은 제가 만든 용어로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M7의 이슈와 이에 맞서는 W7의 도전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투자 인사이트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M7 종목의 이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자 애플이 전 세계를 띄워서 인도에서 아이폰을 미국으로 공수했습니다. 아이폰 150만 대를 실은 대형 화물기 6대가 시간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 셈인데요. 인도산 제품은 26% 관세, 중국산은 무려 125%가 부과되다 보니 원가 절감을 위한 초강수였습니다. 단순히 운송만 한 게 아니라요. 인도 정부의 통관 시간을 3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달라 요청했고요. 주말에도 폭스콘 공장을 돌리면서 한 대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적인 물량 밀어넣기인지 중장기 생산기지 이동 시그널인지가 중요하겠죠. 현재 아이폰의 80%는 중국에서 만들어지지만 관세 때문에 이 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애플은 인도에 이미 3개 공장을 운영 중이고 2곳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된다면 인도산 아이폰은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AI 기술에서는 애플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아이폰 16에 탑재된다던 AI 에이전트 기능은 결국 2026년으로 출시가 미뤄졌고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까지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한계 때문인지 완성도 문제 때문인지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생산은 중국에서 인도로 그리고 기술은 AI에서 주춤하는 애플의 모습인데요. 애플의 변곡점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애플의 악재 속에서 혼자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데이터독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AI와 클라우드를 도입했는데요. 이게 지금 잘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데이터독은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류가 나고 있고 또 누가 리소스를 잡아먹는지 딱 잡아주는데요. 이번에 구글 클라우드와도 손을 잡고 빅쿼리 모니터링, TPU 병목 분석, 그리고 LLM 관측까지 다 커버합니다. 요즘 나온 AI 서비스들이 진짜 돌아가긴 하나 싶은 기업들이 데이터독을 선택하는 이유에 있는데요. 실제로 포브스와 델타 덴탈 같은 대형 고객사들도 이미 데이터독을 선택했습니다. 작년 대비 고객 수는 10% 넘게 늘었고 매출은 25% 급증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준다는 점에 있는데요. 비용을 줄이고 보안 문제를 사전에 막고 서비스 장애를 실시간으로 막아줍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모두 반응했습니다. TD 코웬, 바클레이스, BOA 모두 강령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요즘 기업들은 시스템을 얼마나 잘 모니터링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 효율과 비용 관리가 크게 달라지고 있죠. 이런 이유로 데이터독처럼 실시간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성능을 개선해주는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6월에 자사 대표 게임 이벤트인 엑스박스 게임즈 쇼케이스 2025를 개최합니다. 행사 직후에는요, 오브시디언의 신작 아우터 월드 2가 단독으로 공개되는데요. 이게 꽤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 이 시간대는 스타필드와 또 콜 오브 듀티 같은 핵심 타이틀이 배치됐던 만큼 이러한 황금슬로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쇼케이스가 엑스박스 생태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배경에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엑스박스 하드웨어 매출이 29% 급감했는데요.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4 게이밍 같은 AI 기능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시도도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엑스박스와 휴대용 콘솔 출시 계획도 함께 발표하면서 하드웨어의 회복 전략을 병행 중인데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엑스박스 사업이 콘텐츠 중심에서 AI와 클라우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매출은 연간 130억 달러로 성장했고, 애저 AI 서비스는 전년 대비 157% 급증했습니다. 최근 발표에서는 20만 명 이상이 애저 AI를 활용 중이고, 코파일럿 기반 AI 에이전트도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증권사는 하드웨어 부진과 AI 인프라 투자 지원을 동시에 변수로 보고 있는데요. 제퍼리스는 목표 주가를 500달러에서 475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매수 의견은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결국 관건은요, 게임과 AI, 클라우드 이 세 가지의 축이 하반기부터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디펜더 보안 플랫폼을 키우는 사이에 시장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 연계의 해킹 그룹의 작정은 150%나 급증, 핵심 산업을 정조준하면서 더 정교해졌습니다. AI도 더 이상의 방어의 수단만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AI 기반 보이스피싱은 442% 폭증했고, 탐지를 우회하는 방식까지 진화했습니다. 이처럼 악성 코드 없이 내부자처럼 침입하는 무형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AI 기반 실시간 탐지와 대응이 가능한 팔콘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춘 100대 기업의 70%가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미국 주요 은행과 또 주 정부기관까지 사용 중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의 평균 전개 속도는 48분, 가장 빠른 공격은 단 51초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선 기존의 보안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게 핵심 메시지겠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업도 확대하면서 AI 개발 단계부터 보안이 내장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을 부가 기능처럼 제공한다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보안이 본업인 기업입니다. AI와 보안이 맞물리는 지금 지키는 기술에 투자하는 흐름은 오히려 방어보다 공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를 열고 미래기술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단연코 AI겠죠. 구글은 7세대 AI 전용 칩 아이언 우드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성능은 기존 대비 10배 이상, 에너지 효율도 2배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칩은 연말부터 상용화될 예정이고요. 제미나이 2.5와 같은 모델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실시간 요약과 문서 탐색에 특화된 AI 모델인 제미나이 2.5 플래시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구글은 이번 행사에서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어떻게 연결해 가고 있는지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구글의 AI를 기반으로 가정용 AI 로봇 볼리를 선보였고, LG와 카카오는 구글 TPU와 GPU를 활용해서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성능을 최대 40%나 개선한 클라우드 광역 네트워크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AI와 데이터 처리 속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커진 시점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CEO는 제품과 플랫폼에 AI를 내재화하는 게 구글의 핵심 전략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와 AI를 중심으로 기술 주도권을 강화해가는 구글의 장기 성장 동력을 확인한 시점이었습니다. 구글의 대항마로 클라우드 플레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탈 구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발표된 워커스 VPC 때문인데요.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벽을 부수고 또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온프레미스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자 입장에서 내 데이터가 어디든 그냥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다 된다라는 점에 있겠죠. 이 기능이 나오자 업계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개발자판 유튜브 프리미엄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글처럼 데이터 유출 요금을 받는 데 지친 기업들이 더 유연한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AI 통합 인프라까지 가세하면서 포지션이 기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즉 CDN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이 급성장하는 지금 보안과 연결 속도를 동시에 갖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6.9% 급증했고 EPS도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있지만요. 향후 5년 EPS 성장률 25% 이상이란 예측은 충분히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이 종목은 이제 단순한 CDN이 아니라요. 클라우드 연결 플랫폼의 리더로 포지셔닝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이 AI 칩과 플랫폼 중심이라면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개발자와 보안 그리고 연결성에 더 강점을 가진 다른 축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을 세 가지씩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애플과 데이터독, AI 사용자 환경과 AI 운영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AI 보안 시장에서 알파벳과 클라우드 플레이어, 더 빠르고 똑똑한 클라우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M7 종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은 오히려 공격 모드에 나섰습니다. 일부 중국산 제품 주문은 과감히 취소했지만 AI 투자에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AI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면서 올해에만 1,000억 달러를 쏟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관세로 상품 가격은 오를 수가 있겠지만 아마존의 전략은 미래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핵심 무기는요, 자체 반도체 트레이니움 2인데요. GPU보다 성능은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후 아마존은 아시아권 물량 수십만 달러 규모를 통째로 취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매 오류지만요. 하지만 실상은 관세 회피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벌써 가격이 오르기도 전에 사자며 조기 구매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 CEO는 AI 투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AI 추론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AI 매출은 이미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성장했고 연 수십억 달러 성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세 회피와 공급망 변화 그리고 AI 초집중, 아마존은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프로세스의 중간에 있습니다. 아마존의 대항마로 팔란티어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이커머스의 강자인 아마존이 관세 리스크에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팔란티어는 정부와 기업 데이터를 한 손에 쥐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출발한 이 기업은요, 요즘에는 민간 영역에서도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핵심 무기는 AIP, 조직 내 데이터 흐름을 AI가 바로 실행 가능한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발 관세 혼란 속에서도 팔란티어 주가는 무려 15% 넘게 급증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년도 4분기 고객사 수는 73%나 늘었고 총 계약액도 134% 성장하면서 고속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하이네켄부터 월그린즈, 이사까지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공급 과잉 시대에 팔란티어는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쓰게 해주는 회사로 차별화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의 새로운 지출 효율화 프로그램 도지의 핵심 파트너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보안 그리고 AI가 교체하는 이 전략적인 교차점을 선점한 기업이라는 점에서요.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성장력은 상당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S와 X의 신규 주문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수급 조정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현재 이 두 차량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으로 수출되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미국산 전기차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테슬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주문 버튼이 사라졌고 또 위챗 등에서도 해당 차량 주문은 막힌 상태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3와 Y인데요. 하지만 모델 S와 X는 고급 라인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단순 수준의 조치 이상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테슬라의 판매가 6개월 연속 하락세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비아디 등 중국의 토종 전기차 브랜드의 급성장도 테슬라의 입지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관세 철회를 설득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와 산업이 겹쳐진 이번 전선에서 단기적인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전기차 생태계의 재편 시나리오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일부 모델의 중국 판매를 중단한 시점에서 조용히 주목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SUV 기업 리비안입니다. 리비아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발 관세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무엇보다 5만 달러 이하 보급형 전기 SUV R2를 내년 출시할 계획입니다. 테슬라 말고 다른 대안을 찾는 소비자 수요를 정확히 노린 전략인데요. CEO 스퀘어린지는 최근 미국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없다라면서 시장 격차를 공략하겠다고 했고,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지금이 리비안을 담을 타이밍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1분기 출하량은 기대치를 넘긴 8,640대, 올해 전체 목표는 최대 5만 1,000대입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고정비 부담과 R2 양산까지의 자금 집행인데요. 하지만 첫 분기 흑자 전환, 브랜드 호감도, 그리고 모델 R3와 R3X 출시 대기까지 지금은 테슬라 포스트 테슬라를 준비하는 가장 빠른 루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R2는 단순히 보급형 전기차가 아니라 리비안이 테슬라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략형 무기라는 점에서 내년의 출시 시점이 향후 리비안 주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번 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드디어 반도체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AI 수요 폭발에 힘입어서 지난해 매출이 120% 급증하면서 인텔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선 건데요.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76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점유율의 11.7%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1위였던 삼성전자는 657억 달러로 2위로 밀려났고, 인텔은 498억 달러로 3위로 밀려났습니다. AI 인프라 구축 수요가 매출 순위를 바꿔놓은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독립형 GPU는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장비이고, 글로벌 데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장에 불을 지핀 점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HBM 기술력으로 글로벌 4위에 올라섰는데요. 이처럼 메모리 중심의 삼성과 SK, 그리고 AI 중심의 엔비디아 간의 시장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흥미로운 거는요, 엔비디아가 수출 규제를 피한 H20 칩을 통해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유지하면서 실적 방어에도 성장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젠스낭 CEO는 AI 시대를 이끄는 전략가로 또 정치적인 행보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를 누가 먼저 더 깊게 장악하느냐가 반도체 업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른 셈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젠 GPU가 단순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지배할 AI 두뇌가 되고 있다는 점 주목해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인텔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반도체 왕자를 지켰던 인텔이 이제는 생존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질주에 밀려서 3위로 주저앉은 인텔이 TSMC와 손을 잡았는데요. TSMC와의 합작법인 설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파운드리 합작사는 인텔의 제조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공동 운영하는 구조로 설계되는데요. TSMC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일부 제조 기술도 인텔에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가 인텔 살리기 프로젝트로 이 협력을 밀어붙였다는 후문도 있는데요. 신임 CEO 리프타는 비핵심 자산은 과감히 분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구조조정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 속에서 인텔 주가는 한때 급락했지만 합작 소식에 2% 반등하면서 반응했습니다. TSMC가 이끄는 이 연합군에 엔비디아는 우린 초대받지 않았다면서 선을 그었고, AMD와 브로드컴도 포함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텔이 이번 합작을 계기로 AI 패권 다툼의 2라운드에 진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SNS 기업 메타가 요즘 다이내믹한데요. AI에만 무려 650억 달러를 쏟아붓는 한편 이사회에는 트럼프 캠프의 인맥을 연달아 안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합류한 디나 파월 맥코믹은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본 부보좌관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부인입니다. 또 다른 신규 이사 패트릭 콜리스는 스타트업 스트라이프의 CEO로 메타 내부 자문그룹 출신인데요.
저커버크 CEO는 기업가 정신과 성장에 큰 힘이 될 인물들이라면서 환영했지만 시장은 정치적인 노선 이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최근 팩트체크 기능을 종료하고 다양성 관련 부서도 폐지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온 정책을 줄줄이 걷어낸 셈인데요. 반독점 재판을 앞두고 친정부 행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전략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 라마4 출시가 임박했는데요. 다만 기술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쳐서 출시가 몇 차례 지연된 바 있고 챗 GPT보다 부족한 대화력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은 과거 메타가 중국 공산당과 협력했다는 폭로도 제기하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타가 AI와 정치 그리고 청소년 규제까지 삼중 전선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메타의 대항마로 스냅 알아보겠습니다. 광고에 AI를 입혔습니다. 스냅챗이 새롭게 선보인 AI 광고 렌즈,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이제 브랜드들이 단순한 필터가 아닌 AI 생성 광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가 셀카를 찍으면 얼굴을 분석해서 AI가 자동으로 배경과 표정을 합성하는 건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신합니다. 하나의 렌즈 안에 최대 10개의 AI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광고 하나로도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D나 VFX 같은 작업이 필요했지만 이젠 AI 템플릿만으로도 제작 기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미 우버와 틴더가 이 포맷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사용자 참여 시간은 기존 광고 대비 월등히 길었고 또 2025 연애 밈은 입소문까지 탔습니다. 스냅은 작년부터 텍스트와 이미지 변환 AI, 영상 생성 렌즈 등으로 또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AI 경쟁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시점인데요. Z세대 이용자가 많은 스냅 플랫폼의 특성상 재미와 변신을 강조한 이 포맷은 광고주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에 기반한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이 여부에 따라서 스냅은 메타 대항마로서의 시장 기대감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이 각각의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과 데이터독 AI 사용자 환경과 AI 운영 환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AI 보안 환경에서, 알파벳과 클라우드 플레어 더 빠르고 똑똑한 클라우드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아마존과 팔란티어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에서, 테슬라와 리비안 관세 여파 속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그리고 엔비디아와 인텔 AI 반도체 주도권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요. 메타와 스냅은 Z세대를 따라잡기 위해서 AI 콘텐츠 안에서 대격돌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술주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요, 미중 무역 갈등이었습니다. 미중 간 고관세와 그리고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렸고 또 기술 업계 전반에도 직격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뭘까요? 바로 기술을 현실로 구현하고 또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는 기업이 되겠죠. 조승현의 머니세븐에서 기술 혁신의 진짜 주인공을 면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머니세븐에서는 매주 M7과 W7을 통해서 기술 혁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미증시를 압도적으로 움직이는 빅테크 7대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W7, 원더 7의 줄임말로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M7에 대적하는 미래가 기대되는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읽고 더욱 새로운 투자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7가지 M7 종목과 또 이에 맞서는 W7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